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또 새로운 분야의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건강한 피부에 진심인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선물을 받아서 또 이 브랜드의 효소 클렌저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매일 아침 2통째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사장은 처음이라에 고민을 들고 온 게스트 허히즈의 김영숙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년 전에 허이즈 랩이라는 회사를 네. 런칭하고 그다음 브랜드 허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언제부터 좀 이어지셨나요? 제가 처음에 재작년에 그 되게 추운 날 그 대학교였는데 거기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처음 뵌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강의를 했나요? 아니요. 대학교에서? 그 강의장이 그 어떤 여자 학교였나요? 대학교였어요. 네. 아, 오은환 선생님하고 토크 콘서트. 네, 맞습니다. 토크 콘서트. 네네. 그때 거기에서 처음 뵙게 뵀어요. 되고. 좋아요. 그러면 허히즈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되셨죠? 딱 1년 된 거예요. 딱 같아요. 1년? 네. 오, 딱 1년째면은 네. 고민이 또 많으실 수밖에 네네네네.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근데 또 광고대 행사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네,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광고대 행사는 조금 더 길게 하셨던 네, 거죠? 광고 대행사는 이제 8년 됐습니다. 그거를 8년 동안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화장품 뷰티 브랜드를 런칭하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워낙 화장품에 좀 많이 관심이 많았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뷰티 브랜드 타 회사에 좀 있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무역과 유통을 좀 배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영화 포스터를 지금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되게 오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투잡으로 해가지고 뷰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그 브랜드를 영화랑 이제 브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사 이제 뭐 어떤 패키지라던가 네. 홈페이지 막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광고 대행사 이제 디자이너 출신인 거죠. 네네. 근데 계속 내 거 해야지 그런 걸 계속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먼저 이제 네네. 다가온 거 일들을 쳐내야 되니까 그게 좀 미뤄져서 3년 전부터 이제 기획한 게 작년 3월에 와디즈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와디즈로 런칭을 네네. 하셨구나. 근데 이게 효소 클렌저라는 게 사실 네네. 흔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이 효소라는 걸 잡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진짜 클렌징의 진심인데 정말 왜 스킨케어의 기본은 처음에 얼굴 깨끗이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클렌징의 시작이 스킨케어의 시작이 클렌징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클렌저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젤, 폼, 그다음에 뭐 워시,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떡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그쵸, 있는데 그쵸. 네네. 그다음에 워터 타입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20개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딱 하나만 필요하다면 뭘까 생각했을 때는 효소 클렌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소 클렌저로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진심인 거를 이제 네네. 브랜드 런칭을 하신 거네요. 네. 그 미대 출신이신지는 네. 이제 알고 나니까 대표님이 왜 이렇게 패션 센스가 좋으신가 늘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고민 3가지 중에 첫 번째 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한테 들려드리자면 네.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네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BM, MD, 마케팅, CS 등 모든 분야를 전담할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고 네. 브랜드 팀 역시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을 추가로 충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인력을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되지만 현재 매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인데 정리를 하자면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에 네.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음, 너무 좀 유치원생 같은가. 아무튼 네. 저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유치원생이면 다행이죠. 선생님 어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준인가요? 네. 유치원생은 쉽죠. 어. 중고등학생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먼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광고 대행사를 8년째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광고라는 말이 붙을 때 네. 뒤에 대행사가 붙기도 하고 네. 기획사가 붙기도 해요. 네네. 근데 대행사라는 말의 수명은 짧아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혹시 광고 기획사와 광고 대행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전적으로는 네. 없습니다. 어. 없는데 네. 이제 광고 대행사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네.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예요. 그 전까지의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 시대 때는 우리가 네.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이렇게 3대 그 광고 기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때는 뭐였냐면 공중파 또는 ATL 영역, 잡지, 신문 이런 곳에 들어갈 광고를 기획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 광고를 송출하거나 보여주는 것들은 매체의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온라인이 들어서면서 네. 광고 대행사라는 영역이 따로 나왔어요. 이건 네네. 뭐냐면 광고를 온라인상에다가 플레이시키고 비딩 걸고 하는 영역들이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네. 오버추어, 구글 광고 이런 것들을 대신 운영하고 대신 판매하는 것들을 광고 대행사라고 네.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하신 영역은 제가 말한 앞에 광고 기획 쪽에 더 가까운 영역 아닙니까? 혹시 해오신 게? 약간 두 개 초반에 시작할 때. 초반에 시작할 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포스터와 그 다음에 편집물들과 광고물들을 네. 만드는 회사.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광고 기획사라고 한다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영역이 강한 거고 네. 광고 대행사라고 한다면 네. 광고 플레이 위치 잡고 비딩하고 네. 예, 뭐 과금 체계 설정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강한 회사. 기획사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약간 하는 일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광고 대행사의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네네. 네, 여기에 맞아요. 근본 핵심 경쟁력은 광고 기획사에 기획사. 가깝지 않나요? 네네. 그 왜 약간 그렇게 여쭤봤냐면 질문에 이따가 네. 나오지만 네. 마케팅 대행사를 따로 써봤다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쵸 그 허위지로. 허위지에 네. 네. 허위지를 위해서 네. 내가 광고 대행사라고 한다면 내가 네, 했어야 네. 되는 영역이잖아요. 네네네네네. 보통 여기서 이제 마케팅 회사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통용되는 뜻은 마케팅 총괄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광고 영역을 맡는 회사니까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소셜 네. 광고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하는 회사랑 일을 해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만 물론 비주얼적인 거는 저희가 다 안에서 인사이트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마케팅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네. 근데 나머지 이제 비주얼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 회사 안에서 재밌는 게 했고. 뭐냐면 제가 성격상 잡아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를 규정을 잘한 거에 따라서 네. 사고의 구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님은 광고 대행사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광고 대행사를 쓸 때 마케팅 회사를 썼다고 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광고는 마케팅의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고를 위해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지금 대표님이 본래 하시던 일에 가까운 거고 네. 광고 대행사와 마케팅 대행사는 네.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케팅 대행사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네네. 네, 시장을 창출하고 네네.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거기에 광고와 접객을 설계하고 고객관계 관리까지 이런 영역을 대행한다면 마케팅 대행사. 네네네. 예, 많은 분들이 마케팅하면 광고를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네. 그 광고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들 되게 소중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 헷갈리는 순간 우리는 적절치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막연하게 그냥
광고 대행사 이런 단어를 제가 그러면 쓰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표님이 지금 오랫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 걸 수도 있죠. 네네네. 아마 대표님이 업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8년 정도면은 네. 그 당시만 해도 광고 기획사의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되던 시대예요. 네네. 대기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제작사 같은 경우는 제1기획한테 맡기듯이 네. 대표님께 맡겼던 거죠. 영화 포스터라든지 그쵸. 이것을 비주얼 아트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을 네. 맡겼겠죠.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라고 나왔잖아요. 네. 업무량은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루틴적인 업무의 양, 네. 발생된 매출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의 양, 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의 양. 네. 루틴적인 업무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총무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네. 대외관계 뭐 이런 대응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업무의 양이라는 것은 네. 뭘 지향해야 되냐면 효율을 지향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산할 게 많아진다고 해서 계산서 끊을 게 많아진다고 해서 네네네. 그걸 다 사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이건 뭐 간접 광고는 아닌데 이카운트, ERP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는 뭐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네네. 재고 관리 뭐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물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일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항상 효율, 최적화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효율을 지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양은 효율로 해결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발생된 매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 업무의 양. 네. 이게 뭐냐면 CS, 네. 매출이 늘어나면 CS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네. 또는 물류, 네. 배송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매출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은 또 뭘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도 효율입니다. CS 같은 경우는 CS가 많이 발생하면 좋으세요? 아니요. 근데 CS는 왜 발생할까요? CS 당연히 관리를 CS는 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견.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해요. 네. 기대 불일치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그런 게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난 정상품을 원했는데 불량품이 왔어. 나는 빨리 올 줄 알고 주문했는데 늦게 왔어. 뭐 나는 이런 서비스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사실과 내가 맞이한 사실이 다르다. 고객 입장에서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실과 내가 마주한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고객은 브랜드에다가 CS를 요청하죠. 그렇죠. 그래서 CS의 목표는 뭐냐면 효율, 네. CS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고객이 잘못 구매하지 않게 한다. 고객이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지 않게 한다. 잘못된 기대값을 갖지 않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다 보면 특히 허이즈 같은 경우는 SKU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SKU가 뭔가요? 상품 종.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품의 판매 종류가 두 가지죠. 종수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판매 상품 수가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판매하는 상품의 수가 적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수도 적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후에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이제 뭐 더 상세한 안내를 한다든가 고객이 반드시 이 내용을 주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CS가 줄어들게 되죠. 물류 역시 마찬가지로 네. 항상 물류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신속과 정확. 네. 우리가 빠르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오배송을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늘 목표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0.5인, 0.3인을 줄일 수 있어요. 0.5인, 0.3인은 물리적으로 줄일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이런 0.5인, 0.3인이 쌓여서 2명이 할 일이 3명이 되는 거고 일이 매끄럽게 흐르지 않으니까 우린 시스템이 없어요. 일이 힘들어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대표님 공감하시나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내부에서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큐도 적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약간 제 욕심에는 제가 좀 정성 들여 싸고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물류와 CS를 다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팀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원래는 구매, 물류, CS 뭐 이렇게 좀 세분화돼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업무량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날은 또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답답하고 그럼 이제 제가 또 끼어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약간 업무의 효율성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업무량의 100배 정도가 되면 네. 아 이게 진짜 내가 죽자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로 이해가 되시는 네, 건데 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CS는 네.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네.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네. 연구하고 반영해야 되겠죠. 실무에. 네. 그다음 물류는 뭐겠어요? 물류는 정성이라는 건 네. 절대 정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네. 내 맘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맘을 원칙으로 만들어야지. 예, 내가 생각하는 정성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뭘로 만드냐면 매뉴얼로 만들어요. 그 매뉴얼에 대한 두 가지가 뭐냐면 교육과 체크.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CS 물류 담당하시는 분이 네. 대표님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인드가 현장의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루틴을 잡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공감하십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죠? 오랜만에 뷰티를 맡아서 그러나? 자, 그다음 세 번째 잘 알고 업무의 계셔서. 양이라는 세 번째 업무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의 양. 이건 성과에 대한 영역이에요. 효율이 아니라. 네. 사실 이 부분이 시작하는 회사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에 해당되는 앞에 두 가지 업무의 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는 회사인데 시작하는 회사는 물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올 때마다 CS가 복잡하고 물류가 복잡하고 행정이 복잡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들어오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영역을 사장님이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완전 최소화, 최적화. 최적화. 두 분 다 큰일 날 분들이네. 자, 편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데 신경 써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대표님의 질문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활성화는 안 돼 있어. 근데 일은 많아. 사람은 부족해. 이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잖아요. 원래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이 일이 막 거래를 감당하는 일이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도 빨리 넣어야지. 이게 이제 원래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매출 일으키는데 가장 심한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 받고 신경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요. 그죠? 네. 그럼 그거에만 신경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이 효율적으로 내가 투입 안 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겠죠. 이걸 초반에 안 잡으면 나중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회사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특정 A라는 직원이 없으면 큰일 나요 라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은 경우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효율의 영역과 성과의 영역, 업무라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성과의 영역은 말 그대로 매출이 일으키는 영역인 거고 효율의 영역은 그것을 감당하거나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영역인데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CS, 총무, 뭐 행정, 뭐 물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 맘 같은 것이 결과물로 나오려면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CS든 물류든 뭐가 됐든 간에 고객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기대 불일치에 대한 이견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상세 페이지라는 건 끊임없이 개선돼야 돼요. 예, 우리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조차도 끊임없이 개선돼야 돼요. 고객이 이게 아닌데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내부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과는 아니지. 한 20여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 리바이스에서 청자켓을 샀는데 네. 인디고진, 생지진 그런 거 이제 옷 좋아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뭐죠? 생지를 샀어. 제일 문제 되는 거. 이염이잖아요. 아 멋진
뭐 요즘 다시 유행하는 플레어 팬츠를 샀는데 이쁘게 입었는데 내가 좀 늘어지게 가방을 맸더니 탁 스치면서 나의 에르메스가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샤넬이 그죠?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곧바로 야, 난 이런 거 예상 못했어. 그냥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판 너희가 잘못이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겠어요? 뭔 소리야? 네가 샀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난 팔았으니까 끝이야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당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수로 드라이기를 욕탕에다 빠뜨렸네? 그 사람이 죽었어. 그거 안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손배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어떻게 해요?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을 과다 복용하면 안 됩니다. 몇 알 이상 복용하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을 뭐 하루에 8알 이상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써놓지 않으면 8알 이상 복용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제약회사의 책임인 거예요. 자, 이런 게 CS죠. 맞죠?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CS는 뭐예요? 커스터머 서비스잖아요. 네. 고객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애초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를 마치 문화재 보호하듯이 그대로 놔둬요. 한두 번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네. 사지 마요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확인하고 사세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배송 뭐 일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 정확에 대한 문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효율을 잡아냄으로써 우리는 성과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업무의 양이라는 건 이게 늘어나야 되고 이게 많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성과는 적중률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 성과를 내기 위한 부서가 많고 사람이 많은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적중률이 없게 일을 하기 때문이겠죠.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이런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개발한다. 두 번째, 지금 허이즈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를 한다.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생산해서 생산품, 드디어 제품이 나왔어요. 상품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네.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홍보, 광고, 영업을 통해서 구매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판매를 하고 판촉 활동을 하겠죠. 1+1 할게요. 뭐 이번 이벤트 할게요. 이게 판매 판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결과, 거래의 결과값으로 CS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고객이 됐기 때문에 단골로 만들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프로세스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프로세스를 놓고서 업무를 결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잘 팔자라고 얘기하는지 구분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뭐 개발해야 돼요? 앞으로요? 아니, 개발팀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자, 제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관련 이력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효소 클렌저를 만드셨어요. 네. 그냥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효소 클렌저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나 같은 걸 원하는 사람한테 필요해 라는 게 있겠죠. 네. 나처럼 효소로 만든 클렌저가 더 좋아서 어떤 부분이 더 더 좋아서 다른 기존의 상품들과 뭐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분명 나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시겠죠. 네. 예, 이게 아이디어 단계예요. 네. 그럼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우위점이 있고 또는 어떤 편익이 있고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네. 누구에게 네. 이 부분까지 나온 다음에 개발이 돼야 되겠죠. 네. 즉 상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상품은 너가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 넌 누구를 위해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태어나야 돼. 너는 디자인은 이래야 되고 성능은 이래야 되고 가격은 이래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게 개발 파트죠. 네. 예. 자, 그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 내가 원하는 제품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 관리. 생산 관리는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네. 뭐 원료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딱 T처럼 움직이면 돼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누굴 위해서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홍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영화가 네. 요 배우가 나오니까 믿으세요. 이 감독이 디렉팅하니까 믿으세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거니까 믿어보세요. 이런 게 홍보예요. 네. 달라요. 격차가 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죠. 그죠? 광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지? 또는 어떤 말에 반응하지? 어떤 그 포인트를 건들면 여기에 관심을 쏟을까? 이 제품의 탄생 설화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골목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봐야 돼라고 느낄 만하게 하는 게 그게 광고예요. 네. 맞죠? 네. 영업은 뭐냐면 효소잖아요. 효소니까 왠지 자연주의야. 네. 그럼 자연주의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를 납품할까? 쿠팡이 아니라 마켓컬리에 납품할까? 이런 게 영업이에요. 내가 맞아 떨어질 만한 곳에 그쪽도 나를 만나면 좋아할 것 같고 나도 이쪽하고 만나면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아. 거기에다 나의 존재를 자꾸 알려주고 거래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영업이에요. 예.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과업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역시 설득력을 느끼고 공감을 느낀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 유리한 구매 조건들을 제시해서 판촉 조금 더 구매 촉진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판촉 행위죠. 네. 그다음 이제 아까 그러고 나면 고객이 생겼으니까 고객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고객 관계 관리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해요. 뭐 간단하진 않지. 백종원 선생님이에요. 맛있으면 뭐요? 단골이 있어야지 이거예요. 네, 단골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즉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서 기회를 준 게 초도 구매예요. 첫 구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그냥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너 후회 없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었잖아. 그래? 정말 내가 원하는 그거야? 상세 설명 보니까 정말 그거 같아. 구매를 했어. 구매를 했는데 진짜 그래. 진짜 그렇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여기 상품을 재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1년이 되었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클렌저를 구입했을 때 1년 동안 사용할 만큼 구매했거나 그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용량이 좀 크긴 커요, 저희가. 네, 저도 써봤는데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자, 근데 네. 이분들이 재구매를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재구매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대 불일치가 작용한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원했던 그 상품이 아니야. 또 하나는 뭘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야? 아, 그거랑 같은 얘기다. 더 좋은 게 있어.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적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사용법이. 특히 화장품이나 세제나 이러한 영역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라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치를 못 알아보는.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만든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자기처럼 쓸 줄 알거든. 근데 고객들은 그렇게 안 쓰거든. 그러면 뭐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왜 메이크업 실현을 해요? 왜 수많은 브랜드들이 비싼 돈 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메이크업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냐고. 근데 특히 효소 클렌저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너무 틀리긴 해요. 네. 제형도 달라지고. 네네. 물을 어떻게 얼마큼 섞냐. 막 그리고 막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부어서도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핵심이 뭐냐면 판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이 많고. 무슨 말이냐면 네네네. 일이 많고 인원이 많은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인원이 많다는 거는 전담해서 일을 할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긴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매출이 부족한 거예요. 그치. 고객이 부족하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현재 이 인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출이 많아 보세요. 이 일이 다 생산성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뭐가 많아. 합당한 거지. 일이 많은 결과에 않다는 비해 거지. 지금 많은 거죠.
결과값에 비해 과하게 지금 생산력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많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수빈님도 조금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쉽게 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이 많아. 그리고 인원이 많아. 인원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매출이 많아요. 그럼 일이 많다고 하소연 안 해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고 어떻게든 하니까. 하려고. 투입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매출이 부족하면 네. 지금 그 매출 대비 일이 많은데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해 사람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내가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 뜻이에요. 즉 보다 결론은 매출이 없다. 이거죠. 매출이 해결되면 모두 다 해결되는 네, 문제니까. 네, 뭐 1차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 뭐냐면 자 지금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량은 세 가지로 구분해드렸고 이 질문의 핵심이 판매가 원활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목표 판매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내가 지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건가 그냥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난 지금 목표 판매를 이루기 위한 구조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냥 일을 하고 있는가 성과 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성과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회사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별도 다른 회사가 플러스를 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부도난 거잖아요. 부도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지금 오히려 매출에 비해서 초과적인 일과 사람이 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매출을 일으켜서 이것이 초과가 아니라 적정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인원이 부족하고 일을 쳐내지 못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매출 발생 구조가 아직 안 나왔던 거예요. 구조가. 자, 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인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예,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가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일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매출을 내서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게 올바른 순서예요.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요. 네. 출발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향이 되면서 그 상향에 따라 생겨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가 맞는 거지. 만약에 1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대표님 처음에 이제 광고 대행사 하실 때 미술하셨고 네. 포스터 디자인 이쪽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한 5명 데리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출발했어요. 혼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매출과 관계된 일이 생겨나니까 사람이 필요했죠. 네.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 거꾸로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갖추고 일을 한다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신 인원을 갖췄으면 그만큼 그 인원을 감당할 만큼의 매출 구조가 사전에 만들어지거나 네. 성립시켜놨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 명확했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사업이 힘든 거예요. 예, 원래 사업을 하다가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네. 별도 영역의 사업을 할 때 그때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창업은 맨손 창업이 아니라 네. 자본 창업이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맨손 창업은 내가 네. 직접 시장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져요. 내가 빌드가 돼요. 근데 자본 창업은 네. 사실 사업 계획서를 세워보고서 한 게 아니었거든. 첫 번째 사업이. 네. 근데 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돈과 시간과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사업 계획서라고 하죠. 네. 예.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두 번째 사업에서 애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업을 잘 성공시키셨는데 그건 본인의 피땀 눈물로 해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전부 다 피땀 눈물을 쏟아내지 않고 네. 누군가들과 같이 해야 되는 자본 창업을 두 번째 창업을 했을 때 네. 사업 계획서 없이 하시는 거죠. 그럼 개인의 비범함으로만 승부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도 아니거든. 네. 네, 관심 있는 영역의 경우가 많지.
예,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네네네. 저는 거꾸로 생각했었어요. 자본 창업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날라가죠. 그치.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쪽에서 번 거를 이쪽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이제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네. 이쪽 분들은 이제 약간 어쨌든 매출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한쪽은 주눅도 들 수 있고. 네, 이건 그리고 사장님 입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혹시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겠습니다. 네. 네. 망설임이 많으시더니 너무 솔직하려고 하셔가지고 눈치가 빠르죠. 네. 컷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사업의 주체가 네. 비즈니스 구조, 즉 네. 사업 계획의 구조를 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깃이에요. 네. 효소 클렌저를 세상에 내놓는다 한다면 분명한 타깃이 있어야 돼요. 그 타깃은 매우 정밀하게 프로파일링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성향, 취향 또는 나이, 성별, 이 사람들의 결핍, 욕구, 용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돌고 돌면 결국 제가 매일매일 라방에서 떠들고 어디서 떠들고 했던 말들이 그 당시에는 교양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가면 결국 그거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절실하게 들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타깃이 생겼어요. 네. 효소 클렌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하고 타깃을 설정했어. 네. 그럼 그 타깃을 위한 마켓을 설정해야 돼. 시장을. 네. 시장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판매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품이 있고 그 마켓 설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광고, 영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은 또 고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을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나만큼 알면 본인이 만들어 쓰겠지. 맞죠? 네. 근데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네. 전문적인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효소가 뭐가 좋고 이런 네네. 것보다는 효소가 이런 요소가 좋고 저런 요소가 좋고 이런 공법이 좋고 저런 제조법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효소라는 것이 주는 이점이 무엇이고 네. 효소라는 것이 주는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교 우위의 네. 효능과 효과가 네.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구매 포인트죠. 네네. 이런 네. 구매 포인트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허이즈라는 제품 네. 사람들이 허이즈 하면 알겠어요? 몰라요. 효소 클렌저라고 하면 곧바로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나마 들은 단어가 두 가지예요. 효소, 클렌저. 그럼 클렌저로서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효소로서 이 제품이 다른 화학 성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고객은 몰라요, 아무것도.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구매 촉진이 뭐냐면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사용법과 네. 또는 뭐 조금 더 보너스 용량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써보시고 변화를 측정해 보세요. 적어도 저희 제품을 써보시는데 한 달은 쓰셔야 됩니다. 꼬박꼬박. 뭐 이런 것들이 구매 촉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후기를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활성화한 거고. 네. 이런 식의 생각들은 좀 설계를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기초예요. 완전 베이스. 예.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초를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대표님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사업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업을 잘 키워오신 분들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객관화돼야 돼요. 그 객관화된 기초 설계를 할 줄 모르게 되면 원래 했던 일 하던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또 광고 대행이랑 이런 뷰티 쪽은 완전 다른 시장이니까 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광고 대행과 뷰티 쪽은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 사업으로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네.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원래 뷰티 브랜드 사장님으로서
혼자 원래 화장품 만드는 거 좋아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도 있었고 판촉도 해봤어. 딱 화장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잘 팔았어. 성공을 했어. 돈을 좀 벌었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광고 대행사 쪽 괜찮을 것 같아. 원래 옛날에도 한번 관심이 있었어. 딱 열잖아요. 똑같은 상황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반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해내신 분들이 네. 사업의 기초가 아니라 일의 기초에 숙련됨으로 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뷰티 쪽을 먼저 시작해서 잘하셨다고 한다면 이쪽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어떤 사업을 하든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적인 영역은 같아요. 일단은 사람을 이제 두는 것보다 일을 네. 어떻게 아까 세 가지 나눠주신 것처럼 네. 매출 발생, 제품 개발, 이건 아니었죠. 네. 발생하는 매출을 감당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매출 발생시키기 위한 일, 그 다음에 루틴적인 일과에 해당되는 일.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는 효율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성과에 해당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고민은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네.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중에도 살짝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 지난해에는 마케팅 대행사를 활용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외부 업체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고 단순히 마케팅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실감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릴스나 라이브 방송 등의 콘텐츠 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부터 좀 막막합니다. 특히 클렌저 제품 특성상 사용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브랜드 정체성이 아직 이 허이즈가 명확하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을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건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이전에는 마케팅 대행사를 이제 같이 껴서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뭐 콘텐츠나 이런 제작은 안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라던가 그 다음에 SNS 이런 비주얼적인 거 그리고 뭐 패키지랑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내에서 가능을 하니까 네. 이제 나는 이제 그 인력은 되니까 이제 마케터나 MD는 뽑지 않고 그거는 이제 대행사를 써서 마케팅 예를 들자면 뭐 체험단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이제 마디지에 런칭하고 막 이러다 보면 네. 그게 다 이제 보이니까 그 회사가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대행사에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체험단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마케터들이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키는 그야말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했더니 생각보다 로아스가 너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돈에 쓴 거에 비해. 네. 그리고 사실 진정성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데 네.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얄팍함이 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요즘은 이제 막 그 다른 뷰티 브랜드를 제가 많이 보면 이제 결국엔 대표가 얼굴을 까고 정말 라이브에 한 명만 있더라도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약간 그 결론을 내렸고 또 선생님 강의도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대표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런 뭐 꼼수를 쓰지 말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작년에 돈에 쓴 거에 비해 로아스가 안 나오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릴스나 그런 콘텐츠가 기획이 90%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사장이 할 일이 진짜 하기 많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애까지 딱 케어하고 딱 앉는 순간이 한 밤 10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허이즈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기획에서 멈춰 있고 뭐 좀 그런 상태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이 네. 콘텐츠라는 건. 네. 근데 허이즈의 콘텐츠를 봐줬을 때 네.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못 받았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리 허이즈 이런 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뭐 아니면 이벤트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네, 네. 이제 맞아요.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말을 하려면 네. 누가 들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청자가 없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말하느냐가 네. 없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이제 효소 클렌저가 뭐가 좋은지를 아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네. 만족을 하고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효소 클렌저 허이즈 거를 아침에만 쓰거든요. 네. 밤에는 오히려, 또 좀 메이크업도 지워야 네,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좀 네. 회전력이 강한 걸 네, 쓰고 네. 아침에는 오히려 좀 강한 걸 안 쓰고 네, 싶어서 네. 딱 부드러운 허이즈 걸 쓰게 되는데 쓸 때마다 사실 생각했어요. 네.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고객 입장에서 네. 아침 클렌저라고 별명을 지으면 어떨까?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아침 세안을 물로만은 하기가 좀 찝찝하지만 네. 또 센 거는 싫은 네. 그 피부 좀 건강을 생각하는 네, 네, 민감성 네. 피부들을 네.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면 네. 되게 나 같은 사람들 많이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허이즈의 콘텐츠들을 봤었을 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걸 써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쓰면 하지만 너무 정말 편리할 편리해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침에 땡기지가 않고 네.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면 네. 홀린 듯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여쭤보고 싶었던 건 대표님이 만드실 때 네. 허이즈 효소 클렌저는 누가 쓰면 가장 좋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깃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네. 그게 근데 제가 사실 그 이름도 왜 허이즈가 됐냐면 제가 그 화장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 정말 어마어마한 화장품이 있지만 남자 화장품은 이제 뭐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아무튼 그렇지만 근데 약간 남자들은 여자가 사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인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용으로 쓰는 화장품 중에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 여자들을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화장품 누구나 이제 남녀가 이렇게 약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되게 이제야 생각해 보면 약간 또 근데 이 얘기는 솔직히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렇진 않다고 또 하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약간 이제 1년 후 내가 브랜드 이름을 좀 잘못 지었나? 이런 생각 얘기했더니 또 그렇지는 또 않다고는 하셨는데 제 딴에는 이게 또 그 효소 클렌저가 영유아 아이들이 쓸 정도의 그 아미노산 계열의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다 보니까 또 아이가 써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제 그 성분이 있어서 또 아이가 쓰면 눈 떠지고 눈 따가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남녀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혼돈이 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지하고 막 아침에 바쁠 때 빨리빨리 하는 그걸로도 저희가 조금 슬로우 에이징으로 또 잡았었는데 밤에 쓰면 이제 사람들이 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진짜 이거를 100번 넘게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조사에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클렌저를 저는 정말 효소 클렌저의 끝판왕을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후기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당김 없고 성분 좋고 향도 에센셜 프랑스 오일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좋아 예뻐만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너무 다 좋은 것들 넣었으니까. 근데 디자이너니까 디자인 잘 만들었겠지. 그리고 예뻐, 용기 좋아, 효소 클렌저. 근데 이거는 비주얼적인 거는 요즘 시대에 안 이쁜 게 어디 있으면 비주얼보다 더 진정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가 진짜 그냥 저희 인스타그램 보면 그냥 예뻐 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말도 똑같은데 네. 저는 콘텐츠랑 말이 그래서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이크를 들고 네. 저기 한
대로 한복판에 네네. 나와가지고 지금 행복한 사람들 뭐 다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감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분명 많을 거야. 왜냐면 네. 이거는 이 얘기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면 다 들어야 하니까. 네. 이런 얘기로 이제 하는 거랑 아, 네네. 지금 여기서 안경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하는 거랑은 완전히 완전 다른 차이. 얘기인 거죠. 왜냐면 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네. 들어야겠어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안경 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게 조건부가 당신한테 꽂히는 이야기야 필요한 이야기야 네. 라고 하는 거랑 그냥 모두에게 해당되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완전 다른 네. 집중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그 모공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뭐 전문적인 얘기지만 그런 거를 아무도 잘 모르니까 저는 말씀드린 좀 뭐였지 그런 왜 턴오버 주기가 이제 28일 동안 얘가 각질을 잘 벗겨내줘야 피지도 안 생기고 모공도 이제 많이 안 벌어지는데 저희 거는 이제 쓰면서 이 파우더가 입자가 모공보다 작으니까 좀 매일매일 생활각질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이렇게 각질이 심하게 하지 않아도 저희 거를 쓰면 이제 그런 턴오버 주기가 잘 맞으면서 슬로우 에이징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제가 모공부터 열어주면서 스킨케어 시작을 클렌저로 하면 그 다음에 토너, 에센스, 크림 다 잘 들어올 수 있어. 이제 그쵸.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정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가 네네. 집중적으로 가장 누구한테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게 있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드름 사실 있는 사람들한테 좀 좋기도 하고 왜냐면은 각질을 제거해 주니까 그러기도 하고 남자들은 특히 관리가 안 됐는데 저희 거 쓰면 사실 부들결이 좀 오긴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 광범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기도 들으면 뭐 벌써 난리 났어 막 너무 좋아. 근데 혼자서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또 뭐가 좋대요? 일단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부들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클렌징을 하면 이제 결이 좀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요철들이 조금 편편해지는 그게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킨을 토너를 까먹을 정도로 건조함이 없다. 왜냐면 보습이 피부 관리는 제일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에이징 그다음에 슬로우 에이징에 정말 맞는 클렌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았죠. 이제 후기들 속에서는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통적인. 수빈님은 여기서 물음표가 뭐가 떠올라요? 여기 이제 들었을 때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쓰면 당장 좋아지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왜 마케팅, 브랜딩 뭐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관점과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물음표는 딱 하나예요. 근데 왜 다시 안 사냐고. 이게 핵심이죠. 자, 진짜 그렇게 좋으면 또 사야죠. 계속 사야죠. 그리고 주변에 소문내야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야죠. 근데 사실 재구매가 많긴 해요. 신규 구매, 고객보다. 그러니까 재구매가 많다는 게 재구매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 수로 봤을 때는 적지만 그리고 제가 완전 만족하지 못하는 매출이고 알려지고 아직은 완전 낮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제 확실히 제가 막 그 타투처럼 한 번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뭔가 우리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그럼 제가 마음에 드는 말만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다시 재구매자가 저희가 신규 구매자보다 많아요.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재구매자 만드신 분들은 왜 안 됐을까요? 안 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또 재구매도 일으켜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체 구매자를 살펴보면 다 처음 초도 구매로 출발하신 거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중독이 안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제 상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꽂힘이 없다. 그치, 사용했을 때 와 이거야 네네. 라고 꽂히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딱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재구매를 하게 되는 화장품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작은 핑크색 앰플 제가 한 진짜 거의 5년 넘게 쓰고 있는 게 네네네.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맨날 욕하면서 써요. 왜 이렇게 비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은 왜 이렇게 적어? 그리고 또 다 썼네 하면서 네네. 또 사요. 네. 욕하면서. 그 이유는 이 앰플이 그 가치. 잡티를 지워준다. 네. 에만 꽂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막 너무 좋고 자연 유래 성분이가 돼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잡티 세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쓰니까 30일간 쓰면 이만큼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쓰니까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꽂히니까 네. 아 이거는 이걸 위해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허이즈 그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회의에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아요? 네. 맞죠? 맞아요. 이 정도 얘기는 하죠. 맞아요. 그 불필요한 얘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대표님 질문에 답이 있어요. 대표님 뭐라고 하셨냐면 브랜드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브랜드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라고 하셨어요.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냥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브랜드의 이 상품에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함을 우리끼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예요. 브랜드 정체성은 구축되는 게 아니라 구축하는 거죠. 네. 네. 그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가 애초에 개발 포인트, 네. 고객한테 어필 포인트, 네. 구매 포인트 이런 거잖아요. 네. 슈에무라 아시죠? 네. 슈에무라가 한국에 어떻게 진입하게 된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요. 혹시 대표님 아시나요? 아니요. 슈에무라는 일본에서 네. 일본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슈에무라 제품 중에서 어떤 게 넘버원인지 혹시 아세요? 눈썹일까요? 오일. 맞아요. 오일?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리고 슈에무라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에 정식 진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름아름 병행 수입되듯이 또는 보따리 장사처럼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성분들의 직업 중에서 네.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승무원. 네. 승무원의 클렌징 오일. 그래서 슈에무라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승무원의 클렌징 오일, 열악한 상황에서 두꺼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주는데 그러면 보통 독해야 하는데 이거는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직장 생활 하시는 여성분들께서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승무원의 클렌징 오일인데 그냥 승무원이 쓰니까 좋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 승무원의 상황적인 두꺼운 메이크업, 장시간 밀폐된 공간, 네. 그러니까 얼굴에 막 화장이 이미 다 스며들 만큼 스며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깔끔하게 빼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피부층이 나빠져. 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예민한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라는 이 증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요 개념으로 슈에무라는 어떻게 보면 효과는 좋은데 매우 안전해라는 개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브랜드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축하지 않은 우리가 안 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소라는 영역이 있고 네. 클렌저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대표님은 기존 제품, 화장품,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거에서 특히 남성들 거 쓰는 거에서도 좋은 게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클렌저는 네. 화장품이 아니라 네. 그냥 세안 용품이에요. 네. 근데 전 물음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로레알이 네.
아모레퍼시픽이 네. 대한민국의 뷰티 기업들이 그렇게 안 좋은 제품들 만들까? 다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서 만들겠죠. 근데 대표님 봤을 때 대표님 기준에 네. 미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흡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효소라는 걸 넣어서 효소로 클렌저를 만든 거죠. 네. 맞죠? 네. 그 미흡한 포인트가 뭐였냐는 거지. 그 미흡한 포인트가 네. 이런 거죠. 슈에머를 예를 들면 네. 딥 클렌징이 돼요. 근데 네. 피부는 안 다쳐요. 네. 이게 이제 딥 클렌징은 되는데 다 피부가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네. 구매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키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죠? 네. 이 효소 클렌저가 분명히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존의 뭔가 미흡한 영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이 아니라 네. 효능과 효과적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효소라는 단어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순해, 네. 부드러워, 네. 보습력이 좋아. 네. 네. 클렌징이라는 것은 결국 내 피부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건데 그게 잔여물이든 노폐물이든 때든 네. 뺏어가는 거지만 하지만 수분의 막은 지켜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포인트일 수도 있죠. 네. 네. 정확하게 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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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제가 안 써요. 제가 네.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미운 털이 박힐지 예쁜 털이 박힐지 제가 한 통을 샀어요. 네. 그리고 안 써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 뭐냐면 네. 도대체 이거 얼마큼을 써야 되는 거야? 음.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네. 뭔가 저한테는 개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함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든지 뭐가 됐든지 이 효소 클렌저라는 것은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이지 않은 제안의 이유와 목표를 네. 그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네. 충분히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줘야 되는데 음.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주지 않고 저한테 경험시키니까 저는 저 혼자 경험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기존 것과 비교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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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시원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수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맨날 쓰던 그 파란색 이상한 거 써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매끈매끈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허이즈 걸 쓰게 되면 네. 그게 왜 그런 건지 뭐가 좋은 건지가 좀 더 강력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뭐가 다른지가 네. 이게 아까 수빈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케팅 전략에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 존재인가가 명확해야 돼. 자,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차이가 뭐다. 비교 우위 요소가 뭐가 있다. 이런 건 못하고 이런 건 잘한다가 명확하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잖아요. 즉 비즈니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경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한테 나를 직접 어필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온라인 시대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백화점에 들어가고 뭐 양판점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양판점이 뭐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객이 카탈로그 몇 장 보고 점원이 설명하는 거 몇 가지 듣고 또는 자기가 이렇게 막 발라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고객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때문에 내가 뭔지를 어떤 취향이고 어떤 성향인지를 잘 보여줘야 돼. 그럼 고객이 와서 붙는 거야.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 나하고 맞는 거네? 기대해볼까? 하고서 붙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내 성향과 취향을 기대치를 축축축축 써놨으니까 이런 사람이 구매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구매하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제품에 대한 마케팅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 구매하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목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야, 네 말 믿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 자, 이런 사람이 구매하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메모 안 해도 돼. 오늘 듣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이런 분들 구매하시라고 이런 클렌저를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다가와요. 그래?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 제품 쫓아다니면서 근데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기대 불일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 불일치는 언제 발생하냐면 약속을 안 지켰거나 약속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켰거나 고객 혼자 판단하게 제멋대로 판단하게 내비뒀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효소 클렌저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드문 상품이라면서요. 드문 상품이니까 경험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럼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경험치로 이 상품을 비교하겠죠, 저처럼. 그럼 저는 이게 더 좋은 건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계속 파란 뚜껑을 쓰겠죠. 그 파란 뚜껑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제품도 몰라요, 저는. 그거지. 그 시세. 아, 휙 아, 그렇겠네. 시세이도. 맞습니다, 시세이도. 그걸 써요, 그냥. 이상. 아, 들어. 날 존중해. 나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어. 아무도 내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허이즈에 대해서 잘 알려주면 내가 그걸 하겠다고 빗발개주고 있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가 우리가 회의 시간에 회사에서 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컨텐츠 방향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컨텐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자, 첫 번째, 나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칭찬하게 만든다. 이게 설계죠. 이해되셨나요? 하나는 모객의 설계, 나를 보게 만드는 거니까. 또 하나는 접객의 설계, 만족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 구매할 때 불편 없게 만드는 것만이 접객이 아니라 이분이 사용할 때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느끼게 만드는 것도 접객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가 그냥 땅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잔소리해야 돼. 고객님 귀찮으시겠지만 고객님 이거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최상으로 발휘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꼭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대신 그랬을 때 다른 제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걸 느끼면 그때부터 대체 불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떨어질 때쯤이 되면 저도 집에 그런 제품이 있어요. 제가 선크림을 한 가지만 써요. 대표님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뷰티업계 종사자분들이 제 주변에 있겠어요. 예, 진짜 다양한 종류, 기능성부터 해서 순식물성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드리지만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그 제품들을 한두 번 써봤는데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거를 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도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 번 까면 얘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럼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못 쓰고 있잖아. 물론 그냥 뭐 그럼 버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정성이. 그런 신뢰감이 생기면 이제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저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저는 옷을 살 때도 너무 마음에 들면 몇 벌을 한꺼번에 사요. 똑같은 제품을 사라지는 게 싫어서. 진짜.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선크림이 있으면 제가 선크림 사용하는 기간을 딱 보고 그 기간 동안 몇 개를 더 사놔요. 이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 네네. 왜냐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얘를 쓰면서 대용품을 찾아낼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저는 성격이 제가 목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잘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날라가요. 그러면은 완전 선생님 제이 같으신데요. 그게 무슨? MBTI 제이 같으신데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라는 것을 그걸 회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거지. 우리 뭐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회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예, 똑같은 지혜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다가가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기존 판매 데이터와 구매 데이터와 후기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도 써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직원분들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로 자랑하자, 어필하자, 칭찬받자, 센스있게 알려주자, 네. 불러보자,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네. 광고 기획의 영역이 훨씬 빛나는 시대이지 광고 대행의 영역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 광고 대행사는 그런 거 있죠. 키워드 광고 입찰, 키워드 막 카테고리 나누고 네. 아무나 못하잖아요. 네네. 또 내가 이과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광고는 수직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해요. ROS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광고는 뭐다?
내가 그냥 다른 데다 돈 안 주고 수수료 안 주고 내 계정 키우거나 네. 아니면 키키야 컨텐츠 광고 정도 올리거나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가 지금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영상 잘 만들어요. 무조건 이미지 잘 만들고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센스 있게 잘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이제 물론 어떤 이념의 표상도 있지만 표현도 있지만 누군가들이 반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순수 예술이 아닌 이상은 정말 순수 예술이 아닌 이상은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성 즉 대상만 잘 정해주면 우리의 관객만 잘 정해주면 그럼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지 대표님이 가지신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꾸 방법적으로 어렵게 가니까 힘든 거야. 스토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우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어떤 포스터를 만들든 어떤 이미지를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게 보여주는 극을 스토리를 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재능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하우투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지지?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터지지? 자꾸 그 방향으로 가니까 본질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터져도 결론은 남는 게 없는 거지. 정체성이 없는 터짐이니까. 자,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 그 누구는 어디에 많이 존재하는가? 지금 뭐 뷰티 쪽 같은 경우는 슈츠 좋겠죠. 슈츠 좋아요. 왜? 의식주 중에서 저는 의에 해당되는 게 꼭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입히는 이 옷도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뷰티 영역도 일반적인 영역이 존재해요.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는 어디에 많이 존재하는가? 슈츠 영역일 거다. 그 누구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 효소 클렌저를 쓰시면 예뻐져요. 이건 필요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결핍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단순하게 해주거나 시간을 절약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아까 수빈님이 그랬어요. 밤보다 아침에 쓴다. 이유는 뭐냐면 밤엔 좀 그래도 이게 덕지덕지 이 상태를 해소하기에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네. 느낌인 거고 아침엔 반대로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대표님 생각에는 이거 오히려 밤에 쓸 때 피부 안 상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대로 어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통 살 사람은 한 통 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제품이 빛나게 만드는 거를 지금 정체성 확립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녁에는 이렇게 쓰세요.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저녁 세안 때는 이렇게 쓰세요. 아침 세안 때도 그냥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아침부터 피부 결을 잘 살려주게 이렇게 쓰세요. 라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클렌징의 영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영상, 뷰티, 색조 화장도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클렌징도 비포 애프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네. 뭐 피부 장벽의 사진이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랬는데 네. 딱 한 일주일, 2주 사용 뒤에 보니까 뭐 세포에 뭐 이게 좀 분열 뭐라 그러죠? 그게 좀 배열이 균일해졌다, 매끈해졌다, 그래서 부들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딱 나와주면 아 그래서 내가 아침에 쓰는 이유가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밤에도 그러면 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까 제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제형이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묽게 쓰고 네. 네. 밤에는 좀 꾸덕하게 써라. 예를 들면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더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 맞아요. 그 뭔가 애착이 있고 호감이 있는 상태의 상품을 쓰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브랜드의 네.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그 약간 그 파란 거 쓰시는 게 생카일 것 같긴 한데 그거랑 섞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그것도 부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집에 남아도는 거랑 네. 이렇게 섞어서 쓰면 네. 너무 2배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쵸, 뭐 그쵸. 그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멋진 게 뭐냐면 예전에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대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예전에 수분크림 그 광고 컨텐츠 중에서 네.
정말로 큰 매출 일으킨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에 수분크림을 판매하는 거예요. 여름에 수분크림을 판매해야 되는데 광고 컨텐츠가 뭐였냐면 수분크림, 일반 수분크림, 네. 자사 제품, 네. 앞에 선풍기, 네. 이건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네. 이건 안 날려. 음. 그러니까 발림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고 기능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분이 촉촉하게 들어가는 기능성은 내가 알겠는데 이걸 발랐을 때 아침에 바쁠 때 덕지덕지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상태에 이게 아니라 선풍기 앞에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차랑차랑 날리는 거야. 얼마나 수분이 잘 흡수된 거야. 그 영상에 아무 말도 없는데 그 영상 때문에 어마어마한 판매고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고객은 제가 뭐라고 했죠? 초등학생이다. 자꾸 그런 결과물들, 누리고 싶은 결과물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때 그때 이제 브랜드가 살아난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네. 마케팅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서 지금 이것도 또 광고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판촉행위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걸 어디서 보여줘야 되는가, 네. 누구를 부르면서 불러야 되는가, 네. 예, 이런 입체적인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타깃 설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타깃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애들도 쓸 수 있는 건데 왜 이럴까? 맞죠? 힘들어져. 힘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뭐 그야말로 20대 여성 오피스텔에 살고 그림을 좋아하고 뭐 그런 여자다 이렇게 약간 하라고 하잖아요, 타겟을. 근데 저희 거가 약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기능은 확실하게, 자극은 최소로.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이게 언제 나왔냐면 네. 올가닉 제품들 나올 때. 기능은 확실해. 걱정하지 마. 네. 세정력 확실해. 세탁력 확실해. 네. 그런데 자극은 최소야. 네.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안 생겨.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게 브랜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은 확실해. 근데 자극은 최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컨텐츠가 어떤 건 아이 엄마 타겟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어떤 건 여성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컨텐츠의 내용 스토리가 달라지잖아요. 남성에게 어필할 때는 너 그러다 훅 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세안한다고 막 빡빡 씻어내면 그러다 훅 간다 피부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성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당신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메이크업 클렌저로서도 탁월하고 네.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탁월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화장의 시작은 어떤 클렌저를 쓰느냐고 나 카피 만들고 있어. 클렌저부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제3의 화장품 제일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화장품. 네. 나의 첫 번째 메이크업의 첫 번째 순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당연하게 너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와 그 다음에 기능성, 더 젊게, 그러니까 젊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화를 늦추는 거죠. 그런 생활 습관의 1번의 필수품이 클렌징부터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타깃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수빈님처럼 저녁에 안 쓰시는 분들 타깃을 할 때는 그 메이크업을 닦아내는 용도로서 어필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아침에는 그냥 아침 세안을 위한 걸로 가야 되는 거고 만들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저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막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이것만 잘 잡히시면 확실히 감각도 있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많이 만들면서 네. 반응도가 나오는 어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이나 클렌저 영역에서 사람들이 10개를 봤을 때 또는 10번을 봤을 때 반응도가 50% 이상이 되는 영역의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핏이 맞는 스토리 구성법이 나오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을 때 힌트로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들이 느끼는 결핍을 콱 건드려라 콕 집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적으로 접근하면 타깃이 너무 많아 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타깃적으로 접근하면 상품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을. 이해되셨죠? 네네. 자, 선크림을 타겟을 쪼개버리면 상품도 쪼개져요. 선크림을 피부 보호,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네. 뭐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선크림을 그래도 베이스가 되는 네. 메이크업의 베이스가 되는 이런 용도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올인원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상품은 하나인데 저 사람의 결핍과 목적성을 뭐 해주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상품은 여러 개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 톤업을 사는 거고 네. 이게 될 수 있겠죠. 네. 화장품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맞춰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하나의 상품에 기능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여러 개의 기능을 포함한 화장품은 일반 상품일수록 선택을 할 수 있는 층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감이 오세요? 네. 너무 제가 막 말씀드렸듯이 막 너무 부족한 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좋아, 이뻐 이것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뭐 이렇게 뭐라죠? 장점만 혼자서 아는 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진짜 잘 예전에 원태현 씨가 그랬어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네. 자, 이거 그대로 얘기해볼게요. 네. 상품적 관점은 그 원이에요. 네. 상품적 관점이란 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손끝으로 가장 크게 그린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네. 근데 이 상품을 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이 상품을 하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상품 하나의 모습으로만 계속 시장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허이즈의 효소 클렌저는 어떤 분은 성분 때문에 쓸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이 촉감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그 알갱이의 촉감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쓴 다음에 아까 수빈님 말한 것처럼 매끄러움 이것 때문에 쓸 수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이거 섞어서 쓰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좋아.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 포인트가 100만 가지인데 우리는 판매 포인트 한 가지를 승부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인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수빈님이 예를 들면 수빈님 미디어 스피치의 대가인데 미디어 스피치, 소셜미디어 시대에 정말 스피치 경쟁력을 갖추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디어 스피치예요. 미디어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미디어 스피치력이 강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면접 앞에 둔 사람, 지금 인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꾸고 싶은 사람, 지금 뭔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신제품을 좀 더 세상에 공감력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네. 그 각각의 역할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상품의 가능성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질은 효소 클렌저지. 하지만 본질은 미디어 스피치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든 네. 뭐 아니면 대중한테 이야기를 하든 네. 내가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 중간에 공기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몰려들지 않는 것처럼 대상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승무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딱 듣자마자 생각났던 게 네. 제가 예전에 혹해서 한번 샀던 게 승무원 리스트였거든요. 네네. 와, 그 건조한 기내에서 네네. 승무원들이 다 이걸 쓴다고? 그러면 쓸만하겠다 하고 이제 샀던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승무원도 아니지만 사실 승무원들은 다 샀을 것 같고 네. 내가 승무원이라면 네네. 승무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뒤에 좀 딸려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임산부용이다 라고 했는데 임산부가 쓰는 거면 진짜 건강하겠다, 안전하겠다 하고 또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네. 또 살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작게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을 딱 타겟으로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좀 선망하거나 네. 아니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고민은요. 벌써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2개의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에서 수익을 만들고 한쪽에서 좀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균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데까지, 허위지를 준비하는 데까지 3년 정도 걸리셨었는데 최근에는 2개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루틴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다 이렇게 많은 대표의 업무량을 현명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한 해 같아요. 작년 한 해가. 네네네. 제가 그 요즘에 노안도 오고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데 알겠어요. 지금 빈도파고 있는 중인가 방해하지 마세요. 혹시 제 수업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들었어요. 어떤 수업? 월간 박종일? 네. 그거 말고 뭐 마케팅 수업이든 경영 수업이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자, 경영자, 사장은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일 저지르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 만들기. 그러니까 잘하는 사장, 잘 못하는 사장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장들은 항상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또 뭐야? 또 뭘 한대? 또 왜 저래?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게 자꾸 뭔가 일을 번복하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망조예요. 근데 이 평화를 깨고 새로운 길로 가는 벤처, 어드벤처, 모험의 길로 자꾸 데려가는 사장이면 그 회사는 그 사장님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 죽진 않을 거니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끊임없이 경쟁자는 출현하고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 개혁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안정감이 사실은 퇴보예요. 정체기가 될 수 있고 퇴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밀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일이 밀려 있다. 일을 저질러도 모자랄 판에. 그럼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타도 올 수 있고 이익률도 떨어질 수 있고 개인의 인생 이익률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매니지먼트의 영역이에요. 매니저를 잘 써야 아티스트가 아트에만 열중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장은 아티스트 쪽으로 더 경향이 심해요. 그러니까 많아야 돼요.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면 매뉴얼, 스케줄, 시스템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영역이 있고 루틴적인 영역이 있어요. 아까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영역은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를 만들어 오면 물류, CS, 행정, 계약서, 생계서 이런 부분들은 루틴적인 영역, 일과적인 영역이에요. 그 일과는 내가 체크만 해야 되지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일들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아까 제가 오늘 과업 3가지 업무의 양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효율의 양과 이게 성과 발생에 대한 양이 있잖아요. 그 미련 남기지 않고 일을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늘 하는 게 뭐냐면 버려라, 개선해라, 만들어라.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버려라, 개선해라, 위임해라. 버리거나 개선하거나 위임해야 내 입장에서 버리거나 개선하거나 위임하는 거잖아요. 선장 입장에서. 그래야 선장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버리고 개선하고 위임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버리는 거죠. 개선하는 거죠. 들어봐. 개선이요. 개선이요? 네. 위임은 잘하세요? 위임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네. 개선이 왜 어려울까요? 제가 개선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 개선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효율적으로만 그렇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효율이라는 것은 네. 최적화예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은 시간 대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일의 양 대비 시간이 적게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재고도 마찬가지지만 일도 버려야 되는 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불필요한 걸,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금 더 향상시키는 효율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오너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너는 대신 계속 일을 만들어야지. 네. 위임이 많이 좋아졌다. 위임이 많이 좋아졌으면 네. 누군가 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체크가 위임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위임한 게 A만큼 위임했는데 A만큼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개선이 돼야지. 다시 한 번만 죄송해요. 내가 A라는 일을 너한테 위임할게. 이제 네 책임이야. 네가 맡아. 네. 이게 네 역할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잘못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더 돼야 잘해야 되는 거죠. 돼. 그렇지. 그게 목표지 원래. 그게 진정한 위임이지. 내가 하는 것보다 나아야 되나요? 내가 하는 것보다 진화해야죠.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건 사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진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위임을 했는데 내가 타자기 치던 대로 그대로 위임했더니 계속 타자기 치고 있어. 저쪽 한글 파일 쓰고 있고 여기 워드 파일 쓰고 있고 여긴 지금 그런 것도 안 쓰고 노션 쓰고 있는데 그럼 뒤처지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예. 진정한 역할과 책임은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 그거보다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코칭은 뭐냐면 네.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남보다 그 마이너스 폭이 큰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따라잡는 속도도 빨랐어야 됐고 성과를 내는 속도도 빨랐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3번 살았어요. 하루를 3번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오전, 네. 일과 시간, 밤과 새벽. 저는 3번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오전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과 시간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녁 시간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오후까지 데려가거나 오후에 마무리 질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데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오전 시간이 끝날 때가 밤 12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잔다 라고 생각하면 밤 12시라고 생각했어요. 일과 시간이, 남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는 6시가 밤 12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 3시가 밤 12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4시간 정도를 잘 수 있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둘로 나뉘어서 양쪽 회사에 투입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 격일로 양쪽 회사에 투입을 시키든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메인이 오늘은 미는 운동이에요. 그럼 푸시업을 해요. 그럼 내일은 안 해요. 내일은 잡아당기는 운동을 해요. 네. 내일은 잡아당기는 회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운동을 함께 하면 안 돼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는 운동 했으면 내일은 잡아당기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내 몸이. 이거 밀다가 잡아당겨도 힘들거든요.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대신 그동안 내 머리는 이쪽에서 쉴 수가 있죠. 즉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나는 오후 3시까지만 허이즈야. 그리고 오후 3시까지는 나는 원래 광고 대행사는 저기 지금 어디 광주에 있어. 이게 이 개념을 성립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훈련을 많이 해야만 내적으로도 사업부 분리가 가능해지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시간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 되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랑 이런 분들이랑 가능한 거고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네. 시간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생생히 살아 눈 뜨고 있는데 저쪽 직원들이 대표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죠? 명확하게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 때 쉬질 않았어요. 잠깐 그냥 이걸 들으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그거 뭐지? 실비보험? 네. 실비보험이라는 거를 안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제자가 선생님 실비보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틀어라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아서. 그게 된대요. 그 다음날 왜 되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보험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상을 안 받으셨네요. 제가 삼중 추돌 사고 나고 반파 사고 나도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비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쉬지 않고 살았어요. 네. 어느 날 저에게도 그 사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한참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 조상무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박 팀장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이것도 제가 해야 되고 저것도 제가 해야 되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너 방금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 너 전치 12주야.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가 있으면 좀 더 좋을 수는 있고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중독자가 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난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다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지금도 어떤 시간에 대해서 타협하는 상황에 사고 구조가 발생하면 그 생각을 해요. 대표님도 지금 팩트만 살펴보면 2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간적 균형부터 배분해야죠. 그래서 회사에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대 또는 이날은 여기 출근이고 다른 날은 나한테 찾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중요한 업무는 이때 할 거야. 네. 이게 이제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 네. 첫 번째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면 쓸데없는 스트레스 경계선이 사라져요. 이 일하면서 저쪽 스트레스 받고 저희랑 저쪽 스트레스 받고 맞죠? 네. 그리고 막 일이 섞이면 나중에 뭐가 발생하냐면 아무리 사장이 기본적으로 정신력이 강해도 씨 번아웃이야 모르겠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좀 쉬어요. 쉬면 체력이 보충되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또 그냥 건강한 몸으로 그걸 맞이할 뿐이지 달라진 게 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대표님 지금? 너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가장 지금 생각이 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네. 두 분께서 이렇게 거의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또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세세하게 많이 얘기해 주셨고 특히 또 박준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사장 수업 같이 제가 갖고 있어요. 원래 제가 진짜 멘탈은 솔직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좀 그런 매트릭스를 잘 쌓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넘어져도 다시 좀 일어나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 한 해는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번아웃에 대한 라이브 하셨을 때 근데 저도 약간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잠도 원래 잠 잘 못 자긴 하지만 잠도 못 자고 진짜 약간 원래 사장님 번아웃 더 안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좀 힘들었나 봐요. 너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그 안정감과 불안함 사이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장의 그 사장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네. 안 갖춰졌다?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처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지난 한 해 바빴다는 게 사장처럼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바빴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포함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게 갈수록 참 힘든데 더 어떻게 쉽게 얘기하나 이게 있어요. 사장은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대표님 한 6번째인가? 그쯤 되시지? 네. 자, 이분들 다 마지막에 수빈님이 오늘 뭐 가져오셨나요? 그러면 네.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전 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분들을 보고 있어요. 안 변해요. 거의 대부분 안 변해요. 네. 왜 안 변할까요? 그 다음날 또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판을 뒤엎고 네.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매듭을 풀고 있다고. 이 매듭을 풀려면 매듭이 묶인 시간만큼 또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푸느라고 이거 다 풀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할 거야. 해야지. 이 시기니까. 그게 아니지. 매듭은 끊어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냥. 여기서 끝. 자, 나 허이즈 인수했어 내가. 네. 그 전에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나 모르겠고 네. 다 필요 없어. 허이즈라는 브랜드를 내가 인수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브랜드가 잘 되는 거에 집중해서 모든 설계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조직과 모든 일과 모든 내용을 적용시킬 거야. 이 개념으로 가는 게 다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유인데 네. 그걸 열심히 알려드려요. 열심히 알려드리면 그래 나 저렇게 해야 돼. 한 다음에 가서 또 문제 풀고 있어. 아니에요. 예. 혁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혁신은 이 가죽 이 살갗을 막 닦는 게 아니라 이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이 나오는 게 혁신이에요. 네. 가죽 격새로운 신. 네. 네. 똑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허이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하고 네.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전 정말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정책이 또는 뭐 상황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문제랑 단절한 다음에 지금 인수하고 창업했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뭐가 더 나빠지겠어. 허이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가진 노하우도 같이 인수한 거잖아요. 고객 데이터도 같이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망망대 첫 출발선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이때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네. 자꾸 지금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다 바꿔야지. 아까 그 말씀 드릴게요.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부터 해야지. 이거 안 하고 또 문제 풀어봐요. 이거 안 하고 또 컨텐츠 만들어봐요. 이거 안 하고 또 판촉하고 이거 안 하고 또 광고해봐요. 또 돌림노래지. 그래서 사장님의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표님은 분명히 8년차 사업을 이끌어 오신 그리고 맨손으로 이렇게 혈혈을 다니신 출발해서 여기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사업을 진출할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브랜드가 주인공인 게임을 안 만들어 봤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브랜드가 된 케이스만 경험해봤지 처음부터 브랜드가 주인공인 게임을 안 만들어 봤던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사장님한테 그 대표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보실 분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는 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사업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네. 정말 2번, 3번 새겨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 포함 네. 계속해서 이제 들어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네. 당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하는구나. 네. 딱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네. 네. 그거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정말 그 체질 자체에 네.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네. 그거를 알았다면 네. 네. 단절하고 새롭게 네. 네. 혁신하려는 그 관점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를 하시는 이유도 그 네. 때문일 거고 더 많은 분들이 네. 좀 그런 네. 관점의 체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빈님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수빈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뭘 좋아해서 오게 된 것 같아?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사업적인 구조, 네. 비즈니스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성의 각성을 하게 되면 네. 네. 펼쳐나가는 게 네. 되게 훌륭할 수 있죠. 저는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네. 전문 경영인으로 요청받았을 때 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없으면 날 쓰지 않았을 거다. 문제가 있으니까 날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 과정이고 원인값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팩트만 남기자. 그래서 오늘 녹음된 파일을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로봇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구나. 안 따뜻해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을 바라면서 저기 사장님처럼 오늘까지 말했습니다. 방금 윤수빈님 타살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맨날 듣기만 하다가 네. 사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저도 약간 좀 창피는 했거든요. 왜냐면 쉽지 않죠. 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 분들 걸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랬지 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하지만 혹시라도 저의 부족한 이런 면들이 너무 많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약간 딱 너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명쾌하게 두 분이 해주셨으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가 포스팅할 내용들을 항상 메모장에다 적어놓는데 그 대표님 포함 네. 수빈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이 글 짧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승자는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남 부끄럽다고 궁금한 것을 참지 않는다. 수천 명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 그들은 패가 되고 신뢰가 될까봐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중하게 정성껏 계속 들이대고 접촉하고 연락한다. 그들은 절대 지지 않고 이기는 승자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고 덤벼든다. 내가 경험한 나를 가장 귀찮게 했고 나를 가장 피곤하게 했고 나에게 가끔은 실수도 했던 그러나 결국 승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배움이 목표가 아니지 않는가. 획득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승자라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몽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도 알려드릴 수 있고 브랜딩도 알려드릴 수 있고 경영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런 하우투에 대해서 수업 내내 알려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질문을 안 해요. 수업에서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돈 주고 자기 시간 쓰고 배웠으니까 수업이 끝나는 무렵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선생님 잠시만요 제 질문에 답변 주세요. 또는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 차 앞에서 붙들고서 물어보고 사람들이 많아도 물어보고 새벽에도 물어보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새벽에 좀 DM 좀 보내지 마요. 뭐 전화 좀 하지 마요. 물어보지 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자존심이란 뭔가 정말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승자의 반열에 올리는 게 정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지 지금 잠깐 나를 누가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내 취약점이 드러나는 게 이게 부끄럽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일 때 절벽 앞에서도 그런 마인드는 모두 다 떨어져 죽어야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마음인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사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지.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이면 지금 말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듣는 사람만 듣고 하는 사람만 하니까 좌절감이 오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농담삼아 맨날 나한테 아유 병신 새끼 왜 이렇게 못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래야 제가 인품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야 내가 속한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존경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역할, 자기 역할, 사회에서의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그 방송으로 제가 듣는 거랑 여기 네. 와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에너지가 완전 다르죠. 네네. 정말 그게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진짜로.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혜택이잖아요. 강의를 들어가도 1대1은 아니었고 근데 오늘은 정말 이게 큰 가치와 이거 1대1로 들으면 이게 얼마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꼭 영상 녹음 파일 복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오늘 되게 많은 걸 암시해놨기 때문에 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또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사장은 처음이라 라디오는요. 초보 사장님들의 고민을 20년차 경영 컨설턴트이신 박종윤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또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민 들고 와서 나눠주신 또 김영숙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또는 팟캐스트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초보 사장님들 계시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